예, 어젯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전히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오늘 구속영장 청구를 할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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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체포 적부심 어제 서울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이미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발부 법원을 두고 체포 적부심이 신청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 결과를 예상을 하셨는지요? 사실 그동안 체포 적부심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해 왔습니다. 그렇죠. 아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변호사인 만큼 그동안 관행에 따라서 서부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해 봤자 그 결론은 뻔하다는 생각에 체포 적부심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현재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구금된 상황에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나아가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관할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만 존재하는 상황이라 법리 검토 끝에 중앙지법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 끝에 중앙지법에 전격적으로 체포 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사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서부지법에 청구할 예정인데 먼저 윤 대통령 측이 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해 줌으로써 나아가서 중앙지법이 체포 적부심을 기각함으로써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주장해왔던 수사권과 관할 법원 문제가 조기에 일단락되는 효과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뭐 묘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제 체포 시한이 오늘 밤 9시 5분까지로 미뤄졌습니다. 이제 공수처는 그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공수처는 청구를 할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통상 구속영장도 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시 체포영장 발부 법원에 청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 예. 관례를 굳이 공수처가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아마 공수처가 오늘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이전에 윤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하기는 시간상으로는 어려워 보이고 아마 오늘 늦은 오후에는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영장 청구 시에 그 근거 자료들을 상당 부분 마련을 해야 합니다. 검찰, 경찰, 군 검찰로부터 이 사건 사태와 관련된 여러 관련자들 조사 사항을 대거 넘겨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경찰, 군 검찰도 수사를 한창 진행 중일 때는 타 기관의 수사 기록을 넘겨주기가 어렵지만 예. 이미 그 관련자들이 기소된 상황이라 이때는 그 수사 기록을 넘겨주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대다수의 관련자들이 기소된 상황에서 관련 수사 기록을 온전히 넘겨받은 공수처가 그 관련 기록을 윤 대통령에 대한 질문지 작성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시 그 근거 자료로 대거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제 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속 사유로 뽑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영장 만약에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된다면 최대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우선 범죄 혐의 소명 여부를 두고서부터 다툼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 비상비용과 관련된 포고량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를 봉쇄하거나 선관위를 장악 시도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자들 진술 나아가서 실무진에서의 메모나 SNS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현출돼 있는 상황이라 예. 범죄 혐의 소명을 피해 나가기는 현 단계에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주 우려를 두고는 두 가지 입장이 충분히 가능하죠. 현직 대통령인 만큼 도주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고 반면 이 사안 자체가 특히 내란 우두머리죄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법정형이 상당히 중하고 실제 선고될 형도 유죄를 전제로 한다면 상당히 높다면 선고될 형이 높은 것 자체로 도주 우려는 추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즉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이상 도주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볼 여지도 다분합니다. 나아가서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는 사실 현 상태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일반 피의자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석방한다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네. 윤 대통령 측이 그 근거를 대폭 보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체포 적부심 결과로 인해서 이 관할 그 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관할 법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사실 관할 문제는
앞으로도 문제 제기를 할 기회가 여러 차례 남아 있습니다. 당장 구속영장 청구 시에 영장 실질 심사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구속적부심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안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내내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본안 형사재판에서는 석방제도로서 보석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 주장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서부지법에서 2차례에 걸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고 여기에 중앙지법도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이상 이 정도로 반복된 기각이 이루어진다면 네. 사실 어느 순간 어떤 판사가 그 결론을 뒤집는다는 건 사실 상정해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봐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판 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판례를 보는 것처럼 그 전에 계속된 그 계속 이제 그런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판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또 그 문제를 제기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동일한 쟁점인데 여러 예. 판사가 반복해서 동일한 판단을 한다면 다른 판사도 역시 동일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요. 그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게 될 텐데 어제는 뭐 체포 적부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영장 실질 심사에는 참여를 할까요? 사실 영장 실질 심사는 피의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의무인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이 참여할 가능성 반반으로 봅니다. 참여하지 않는다면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변호인이 충분히 자료 준비와 근거 서류로서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참여한다면 이때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된 목적, 즉 부정선거에 대한 설파를 상당 부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단순히 부정선거 의심이 있다는 수준만으로는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못해 보입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상당 부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그 예상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이유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예. 체포영장은 한번 발부되면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고 석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구속영장은 발부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당히 장기간 구금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렇죠. 당장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단계에서 20일간 구속돼 있어야 하고 예. 자연히 뒤따르는 조치는 구속 기소인데 구속 기소가 되게 되면 한 신급당 즉 1심 6개월, 2심 6개월, 36개월 최장 18개월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징역 10년이 선고된다면 중간에 한번 석방됐다가 다시 구금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구속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나머지 9년여간의 복역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즉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이상 더 이상 석방의 여지가 없이 장기간 신병이 확보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전격적으로 직접 나서서 이 사건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으로 이제 알려지는 바는 공수처와 검찰이 10일씩 나눠서 이제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이 체포영장 집행 이후의 조사에도 처음에 10시간 40분 정도 첫날 조사한 이후에는 계속 조사에 불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조사에는 응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를 대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비춰보면 공수처 수사에는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다만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피의자 측도 구속영장 청구서를 열람 복사해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어떠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형성했는지 그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 그 근거도 상당히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수사의 기본 방향이 사실 머릿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는 순간 윤 대통령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어떠한 형태로 방어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판단이 선다면 공수처 수사에도 전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공수처가 구속영장이 발부됨을 전제로 실bil간 수사를 이어나가다 검찰이 이 사건을 송부하게 될 텐데 네. 검찰도 기소를 위해서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더 이어나가게 됩니다. 당장 윤 대통령을 불러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관련자를 피의자로 전환해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윤 대통령이 기소를 전담하는 검찰 수사에는 공수처보다는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게 될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응하지 않는 태도를 비롯해 각종 자료들을 양형 자료로 대폭 추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가 기소의 주체이므로 검사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피의자가 직접 말을 하고 전해 듣는 과정에서 느껴야 어느 정도 검사가 그리는 기소 형태를 구상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의 재판이라는 것도 아예 없는 사실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바탕으로 그 기소 내용이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가리는 것이 법원의 재판입니다. 즉 검사가 그리는 구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검찰 조사에는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아까 공수처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지점에서는 검찰로 넘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뭐 청구가 발부가 된 건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검찰과 공수처의 그래도 협의가 어느 정도는 좀 진행됐을까요? 상당히 많이 진행됐을 것입니다. 이 사건 내용 자체가 그 수사 기록상 상당히 방대한 양인데 이미 검찰도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를 위해서 각종 스스로 진행해왔던 수사 기록을 넘겨주는 넘겨줬죠. 상황입니다. 네. 즉 이를 바탕으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질문도 작성하고 향후 구속영장 청구 시 근거 자료로 대폭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검찰도 전혀 모르는 사건을 즉각적으로 넘겨받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관련자들 수사를 수행한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활용 정점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넘겨받아서 기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넘겨줄 뿐만 아니라 공수처로부터도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 외부에는 드러나지 않는 내밀한 상황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넘겨받자마자 적극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채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영장 심사 이후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러면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생활을 이어가게 될 텐데 경호 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이미 피의자인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효력에 의해서 인치 피의자실 이 독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된다면 이때도 전직 대통령의 예에 비춰보면 따로 독방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독방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인 만큼 독방이 따로 마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문제는 전직 대통령들은 구속 수감된 직후부터 경호 자체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경호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경호 형태를 지금부터 형성해 나가야 하는데 경호처는 외부 경호 외에도 상황에 따라서 경호 공무원들이 교대해 가면서 구금동 내부에 들어가서 경호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구치소가 상당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구치소의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취지인데 현재는 그 경호처 공무원들이 사무동에만 소재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가보면 사무동이 있고 그 내부 더 깊숙한 안쪽으로 들어가야 네네. 구금동이 있습니다. 예. 이 구금동에 피의자와 피고인 나아가서 기결 수용자들이 수용돼 있는데 구치소 측이 사무동에 경호 공무원들이 상주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대통령 경호를 맡는 업무까지는 허용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구금동까지 들어오는 조치까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구치소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경호처가 강행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앞으로 이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된다면요. 앞으로 공수처의 조사에 조금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만약 기각된다면 공수처 수사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텐데 그대로 불구속 기소할지는 의문입니다. 아마 영장 재청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된 경우에 관련 내용을 보강해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는 경우는 흔한 일인데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관련자 9명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모두 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나아가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마땅히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기각의 사유가 적시되어 있을 텐데 그 기각 사유를 보완할 상당한 자료와 근거를 보완하는 형태로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이고 구속영장 재청구에도 또다시 기각된다면 이때는 제3회에 걸친 재청구는 거의 실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대로 불구속 기소를 감행해야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출석한 이후에 체포가 됐습니다. 현재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주요 쟁점은 어떤 겁니까? 사실 김성훈 경호차장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시피 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그 영장 집행을 조직을 이용해 막은 상황이고 네. 그 조직을 지휘하는 라인에 있었던 상황은 자명함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자체는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쟁점이라면 무기 사용을 지시했는가? 일선의 경호처 직원들은 무기 사용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반면 김성훈 경호차장은 무기 사용을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하는데
만약 무기 사용 지시가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면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중에서도 형량이 더 높게 책정될 것이고 적어도 무기 사용을 지시하지 않고 수동적 방어 태세만 지시하였다면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중에서도 형량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성훈 경호차장은 체포 적부심에서 중앙지법이 그 체포 적부심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장 집행을 해오는 상황이라 막으려는 의사를 보였음에 불구하다는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은 사실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당시로서는 불법 영장인지 적법 영장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항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일종의 법률의 부지인데 법률의 부지는 판례상 용서받지 못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라면 이 그 집행에 준수를 하고 어느 정도 따라줘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 그 정도 주장은 쟁점으로는 부각되겠습니다만 받아들여질 만한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